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10월 첫째 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고 생각하고 현금을 투자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중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바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상향 관련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금주의 시황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코스피가 미국 중국발 위기가 맞물리면서 3천선이 붕괴가 되었었고요. 국내에서는 다음 주 정도 기준 금리 인상이 전망된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던 증권 시장의 약세 전망이 제기되자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인 매도세가 꾸준히 하락세를 영향을 끼치면서 2,900선 가까이 추락하기도 했지만 소폭 반등하면서 장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의 주요 배경으로는 대외적인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국채금리 인상과 예상보다 길어지는 인플레이션 등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외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2, 3개월 전부터 예측이 됐던 수준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점검을 해보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중국에서 전력난이 벌어지고 있고 부동산 그룹 쪽에 헝다 그룹이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제2의 리먼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주 초에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 달여 기간은 대내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증권 시장의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당연히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이 어느 정도 기울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펀더멘털보다 투자 심리 악화에 따라서 반대 매매에 따른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부분 아직 하락을 완벽히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린다고 해도 코스피 2908 지수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로 주장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아직은 저평가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에 투자하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고밸류에이션 종목은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가치주에 투자하자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됐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또 하반기에는 역시 금융주를 노려보자는 의견, 배당주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친환경과 온실가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친환경 관련된 리포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DLENC, 삼성물산, 비나텍 같은 기업들 테이펙스, S&T 모티브, 롯데정밀화학, 화나건설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지 친환경차, 전기차, 탄소 중립 관련해서 모두 친환경을 꿈꾸는 기업들의 좋은 전망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 정부가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로 상향했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년도 상향안을 발표하였는데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2018년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된다고 규정한 것보다 5%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준연도에서 2030년도까지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40%의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감축률은 4.17%인데요. 영국과 미국의 2.81%나 EU, 유럽연합 쪽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 산업 부분은 석탄 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와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물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 에너지 이용 확대라든지 수송 쪽에서 무공해차 보급과 교통 수요 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분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또 폐기물 부분에서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책까지 다양한 감축 수단을 적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신규 탄소 흡수원 확보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줄이기 위해선 연평균 감축률을 주요 선진국의 2배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주요 선진국이 199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온 것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또 과속이라는 부분까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배경에는 선진국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여왔지만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 구조 특성상 갑자기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탄소 감축 비용이 매우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이 탓에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산업 경쟁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추가 비용 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2030년도까지는 중국은 계속해서 배출량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가 낮은 외국으로 설비를 옮겨야 될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감소가 잠시 줄어들었다는 착시 현상이 아닌지도 한번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국내 역시 탄소 배출량은 계속해서 늘어났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했다는 소식에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유니드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포집량 전망에 따라서 향후 탄소 포집 시장이 9년간 20배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도 탄소 저감과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포집은 필수적인데요. 유니드는 세계 칼럼계 1위 업체로서 시장 점유율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산칼륨 매출 중 약 10%가 탄소 포집용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 포집 비용도 EU 탄소 배출권보다 낮아서 경제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니드는 수소를 또 타고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다양한 테마로도 엮이는다는 부분, 유니드를 한번 관련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뉴스로는 삼성전자 일가와 관련된 뉴스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매도하게 된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홍 전 관장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 매각하기보다는 배당금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당시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삼성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주식들을 매각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홍 전 관장 등 삼성 총수 일가는 이 회장으로부터 19조 원의 상당의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6조 원의 가량의 유산을 상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총수 일가는 연부 연납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것이라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국감에 또 출석을 하면서 최근에 국감에서 질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양유업 회장이 직원에게 육아휴직 후 원래 직무와 관련 없는 곳으로 발령을 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세우고 있고요. 불가리스 사태를 사전에 몰랐다는 의견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지적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남양유업은 가장 적절한 매각자를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소상공인 단체가 유감이라면서 100% 손실 보상을 위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3명에 들어섰는데요. 나흘 만에 2000명대 아래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초과이익 25%를 해외 진출국에 배분토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납부로 정부의 세수가 늘고 해외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 합의 내용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 1과 연결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분된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도부터 도입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SK 하이닉스도 납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30년도부터 디지털세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기업은 3개에서 5개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 최대 10만원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생년월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된다는 부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올 들어 가격을 7번이나 올렸다고 하는데요. 머스크는 원재료 부담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즈키 인도, 폭스바겐 일본 등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가격들이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국산차도 연식 변경으로 값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가격의 인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부품 가격 인상의 여파는 국내에도 몰아치고 있는데요. 국산 자동차 브랜드들이 신차 출시와 완전 부분 변경, 연식 변경 등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승용차 평균 가격은 4,399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1%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의 9월 출시한 경차 캐스퍼는 1,385만 원으로 경쟁 차종인 기아 레이나 모닝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였음에도 기존 경차보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전체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매매가 가능하고 지방에서는 공시가격 1억 미만으로 다주택 세금 중과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라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대출 규제 예고에 실수요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정부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전세대출까지 막고 있다는 월세 난민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서에 들어왔던 파운드리 업체인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최근 기업 공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모회사인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는 무비달라가 자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계획이라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주식을 무바달라가 100% 소유를 하고 있고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할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IPO를 통한 기업 가치와 자금 조달 금액, 상장 후 무바달라 소유 지분 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3, 4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한때 인텔의 인수설이 돌았지만 이번 IPO 신청으로
인텔의 M&A는 무산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큰손 삼성전자 역시 언제든 대형 M&A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진 것은 대형 M&A 성사의 변수로 꼽힐 수 있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가장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의 전력난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발전과 석탄 관련주가 호실적이 나면서 밸류를 재평가된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탈탄소 목표 달성과 전력 공급 사이에서 수년간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중국 전력난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중국 내 발전 석탄 기업은 오히려 수혜가 예상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로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는데요. 상호 인정 이른바 백신 여건에 처음으로 합의하면서 트래블 버블에도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 달 15일부터는 격리 부담 없이 두 나라를 오갈 수 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여행주와 항공주를 다시 한번 미드 코로나 시대의 대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실적을 딛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삼성전자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조정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의견, 매출은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전망이 되고 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될 경우 파운드리 경쟁력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주가는 이미 디램 가격을 선 반영하여 많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리포트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7월 14일에 나왔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수소와 탄소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리포트 제목이 나왔었고요. 수소 성장 로드맵의 핵심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효성 첨단 소재 역시 수소 안전의 필수품으로 탄소 섬유를 개발하면서 효성 첨단 소재를 주목하자는 의견이 확인되었었고요. 또 매출권 관련돼서 뜨거웠던 8월 5일 기준으로 보시면 휴캠스가 영업이익까지 좋아지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었었습니다. 휴캠스도 장기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같이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친환경 관련 쪽으로는 또 탄소 중립과 탄소 이익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7월에 나왔던 SK 이노베이션에 관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카본 투 그린 전략의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전지 재활용 사업 등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는 쪽으로 SK이노베이션 그 당시 40만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었고요. LG화학 역시 운송 수단의 저탄소화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화학 제품의 수요가 기대된다는 부분, 운송 수단의 저탄소화 부분에서는 가장 뛰어난 경쟁력으로 중장기 탑픽으로 LG화학을 130만원까지 보자는 의견 확인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아이템이라는 문구로 또 리포트 비나텍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당시 예상치를 하회했었지만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에 따라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건물용 연료전지 구축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 매출액 쪽에서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아이템이라는 부분에서 비나텍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 시대의 대표 수혜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책으로 산업 환경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높은 외형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CS 윈드도 계속해서 탄소 중립 관련 기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최근까지 또 리포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7월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시면 탄소 제로 사회를 위한 핵심 기술주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될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세계 혁신, 공정 관리 등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수소 생산부터 암모니아 운송까지 주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라이선스 업체와 네트워킹을 확보해서 탄소 포집이라든지 친환경 플라스틱, 에너지 최적화 등 순수 EPC 업체로서 다양한 신재생 성장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대선을 앞두고 여러 대선 후보들이 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친환경에 관련된 섹터는 꼭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건설에 대한 부동산 쪽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건설과 관련된 친환경주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